연습 문제 21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2015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1,524만 명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1,524만 명이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때 같은 해 34세 이하 노동자 수. 자, 그럼 요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묻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비례식으로 생각하면 41.5 대 15.6은요. x 대 1524만 명. 자, 이런 비례식이고요. 단위는 생략하고 저희는 일단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는 자, 수식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15.6분의 41.5 곱하기 1524로 계산이 되는데요. 항상 분모를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할지 생각하라고 했고 가능하면 약분이 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만 이렇게 살짝 올려줘서 얘를 1560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러면 약분이 바로 되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숫자는 좀 내려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는 비율로 결정이 되는데 일단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은 오른쪽이 100으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4150보다 좀 작은 애가 답이다까지 왔고요. 이때 답이 여러분들 일단 1번은 아니고 자 나머지 애들 중에서 명확하게 뭐 잘 안 골라지신다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숫자가 얼마인지 보시면 됩니다. 자, 즉 1524에서요. 여러분들 36만큼 더해진 거죠. 36만큼 더해졌다라는 건 1524의 1%가 1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2.4%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라는 건 거의 한 40분의 1 정도인데 그런 느낌으로 올라갔으니까 얘도 2.4%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은 쉽게 계산하고 싶으면 2.5% 정도 즉 여러분들 40분의 1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의 2%가 여러분들 83이에요. 그럼 2.4%는 여기다가 뭐 166 이렇게 더하는 거라서 거의 1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값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아까 단위가 만 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좀 더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선택지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3, 4번 정도가 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숫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푸는 방식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비례식이니까 그 비례식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뭐냐면 우리는 15.6%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 1524만 명인 걸 알죠? 그래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숫자를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3으로 나누면요. 5.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으로 나눴을 때 508만 명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3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8을 한다라고 하면은 41.6%가 나와요. 자, 똑같이 곱하기 8을 해주면 자, 406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15.6%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41.6%에 해당하는 걸 계산해 봤거든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41.6%에 해당하는 값이 4,064만 명이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41.5%에 해당하는 값은 요거보다 조금 작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계산을 해서 2번이 답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래 자료에서 결합률이 가장 낮은 애를 먼저 찾아야 돼요. 결합률이 가장 낮은 애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건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해도 돼요. 자, 제가 지금 보기에는 2016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16년에 출항 정지율을 우리가 구해야 되네요. 출항 정지율은 자료에는 바로 안 나와 있고 각 주에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보시면요. 자, 제가 숫자를 이렇게 보라고 했었죠. 앞에 나열되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1, 2, 3 써봤을 때 요 3에 해당하는 숫자가 여러분들 어딘가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예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인데 요 3에 해당하는 숫자 부정확하게 계산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과 2에 해당하는 숫자 정도만 비슷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뭐 2.9% 정도로 계산이 되어도 자, 1번을 답으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충 계산해도 되는 문제다라는 게 선택지에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마저 이야기를 해보면 적당히 계산하는 유형이었고 선택지 보고 판단하는 거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출항 정지율을 구하는 건데 출항 정지율이 직접 자료에 나와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출항 정지율을 위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각 주에 나와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출항 정지율은 점검 선박수분의 출항 정지 선박수인데요. 점검 선박수분의 정지 선박수. 자, 우리가 요걸 구해야 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출항 정지 선박수는 나와 있지만 점검 선박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검 선박수에 대한 정보를 바로 위에 있는 결합률에 대한 수식에서 이끌어낼 겁니다. 자, 점검 선박수 얘는 다시 쓰면 점검 선박수 분의 1 곱하기 출항 정지 선박수니까 제가 요 점검 선박수 분의 1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요 첫 번째 수식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저기서도 첫 번째 수식에서 우리가 점검 선박수 분의 1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결함 선박수로 양변을 그냥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결함 선박수로 결함률을 이렇게 나눈 값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출항 정지 선박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자, 요게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출항 정지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을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2016년에 결함 선박수는 분모에 들어가죠. 204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 결합률 73.7%. 그 다음에 곱하기 출항 정지 선박수 74척.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볼게요. 적당히 계산해도 되는 문제였으니까 적당히 계산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73.7 곱하기 74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퍼센트 단위 이렇게 써줄 거니까 자, 숫자만 가지고 우리는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약분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약분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약분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2, 3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숫자를 바꿔도 될 것 같고 근데 좀 너무 억지로 바꾸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자, 분모부터 간단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자, 저는 분모를 2000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41 할 거예요. 2% 정도 작아지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작게 만든다면 위에서도 살짝 얘가 작아지면서 숫자가 간단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0분의 자, 얘도 2% 정도 내려가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72 정도로.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자, 이 계산도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자, 72랑 74는 거의 비슷한 숫자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어림산을 할 때는 내려준 만큼 그대로 올려준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2 내리고 2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요. 자, 2000분의 자, 6, 7에 42, 4, 7, 7에 49, 5300 이렇게 되니까요. 2.66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2.66%로 계산이 되어서 1번입니다. 보시면 뭐 적당히 계산하는 것 같은데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여러분들도 적당히 풀면서 답을 내는 그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좀 과감하게 풀면서 틀려도 괜찮아요. 과감하게 풀면서 적당히 푸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자꾸 틀릴 때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너무 대충 계산하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부지런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풀어보셔야죠. 2021년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년 전 대비 가장 많이 증가. 이거는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17년이랑 21년인데요. 증가량이 가장 많은 건 50대예요. 자, 그래서 50대의 스마트폰 비이용자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택지의 숫자를 봤을 때 적당히 계산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인터넷 스마트폰 비이용자 수네요. 자, 스마트폰 이용자랑 비이용자의 비가 자, 여러분들 이용률이 86.1%니까 비이용률은 13.9%. 자, 그리고 이용자가 6,830명일 때 비이용자 X명인 걸 구하라고 했네요. 자, 적당히 계산하는 걸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적당히 계산해도 되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정도 숫자라면 그냥 86대 14의 비율로 놓고 풀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례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x는 자 86분의 14 곱하기 6830입니다. 자,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모를 이번에는 분모를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분모를 좀 내려서 84로 바꿀 거고요. 그러면 14에다가 6 곱하면 84거든요. 6분의 1로 약분이 돼요.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같이 곱해주는 숫자도 좀 작아지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선택지가 적당히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로 자, 얘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나눗셈 이런 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1, 3, x 자, 요 정도. 네, 자, 정확하게 계산했죠? 자, 이 정도고 이거보다 좀 작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를 만한 게 3번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자, 더 정확하게 가보진 않을게요.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24번. 자, 풀이해 볼게요. 24번 문제. 자, 풀겠습니다. 빈칸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기억에는 비율을, 니은에는 어떠한 값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니은이 더하기 빼기, 합과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니은을 보통은 먼저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해볼게요.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요. 자, 일단 니은이 일단 뭐냐? 2021년 5급 이상 공무원이죠. 자,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야겠죠. 2021년 5급 이상 공무원 수는 2년 전 대비 740명 증가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세모라고 어떤 값을 말하면 자, 세모에다가 740을 더한 값이 니은이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모는 어떻게 구하나요? 세모를 어떻게 활용하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세모에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구하냐? 2019년 5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요거니까 2019년 전체 공무원
29만 6,273명에서 자, 여기에 언급된 숫자 274486명을 빼주면 자, 이게 세모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740명을 더해주면 요게 니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수식은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데 덧셈 뺄셈 문제는 항상 선택지 보시고요. 끝자리만 계산해도 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끝에 자리 보시면 27, 23, 47. 자, 이렇게 끝에 두 자리를 비교하시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73에서 86 빼고 40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3이니까 27이 되죠? 끝에 두 자리 계산했을 때 27이 나오니까 27로 끝나는 선택지 1번이랑 3번 중에 답이 있다라는 게 추려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값 찾아야겠죠? 자, 기억은 어떻게 찾나요? 자, 문제 보시면 2019년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인데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위가 빈칸이죠. 빈칸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이 두 번째 내용에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94,346에서 자, 여기에서 5.8% 정도 증가한 값이 네모에 해당하는 값이고 자, 그 네모의 비율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증가한 값이 이제 네모인데 자, 296273분의 네모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풀이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5.8% 증가한다라는 건 수식으로 쓰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94346에서 곱하기 1.058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할 거고요. 저희가 선택지 숫자를 보면 1번이냐 3번이냐라고 했는데 숫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적당히 계산해도 돼요. 일단 숫자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오면 자, 요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뭐 유효 숫자 세 자리로 제가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자, 297000. 자,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위에 있는 애도 좀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94400 곱하기 하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얘는. 자, 요걸 계산하는 건데요. 자, 한번 조금씩 숫자 조정 해볼까요? 자, 제 눈에 일단 보이는 건 뭐냐면 얘가 944잖아요. 944라는 건 생각해보면 10만에서 자,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100에서 여러분들 5.6%만큼 작아지면 그러면 94.4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100에서 5.6% 작아진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는 5.8% 다시 올리라는 거니까 이 내용을 그냥 보면은 10만에서 자, 944가 되려면 5.6%만큼 작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5.8% 이렇게 올리는 개념이니까 이때 내리고 올라가는 게 거의 상쇄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이 297 땡땡땡 분의 자, 이게 거의 상쇄되니까 거의 얘가 그냥 이렇게 10만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림 계산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97분의 자, 100이고 자, 분모가 만약에 3 정도 올라가면 1%니까 위에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33.666%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네요. 자, 뭐 물론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진도에서는 앞에서 어림 계산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까지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심화된 방식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풀이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풀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계산 문제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그리고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험이 유리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건 풀면 안 되는 문제라거나 어림산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정확하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림산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림산을 하면 시간만 날리는 꼴이 될 거고 또 안 푸는 게 나을 수 있는 문제인데 풀이를 하면 마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일단 하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2016년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 수가 전년 대비 약 몇 명 증가했냐라고 묻는데요.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수치를 곱하면 연도별로 해당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수식을 그대로 옮겨 쓰면 자, 요게 2016년의 값이고 자, 이게 2015년의 값입니다. 이거의 차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어림산을 배우고는 있지만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소수점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면서 계산하지 않고 어림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부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지 보시면 한 명만 오차가 생겨도 답을 고르기가 좀 애매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숫자를 보셨을 때요. 반올림이 언제 되냐에 따라서 좀 정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계산을 하다가 160이 나왔다라고 하면 쪼끔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수식은요. 자, 0.121 이죠. 자, 이렇게 어 자연수랑 소수랑 곱을 하게 되면요. 여기 소수점이 찍혀 있는 요 자리가 곱셈을 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점이 그대로 찍히게 돼요. 그래서 곱셈을 많이 한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곱하기 2는 제가 그냥 이렇게 두 개 써서 덧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덧셈을 구하는데 자, 제가 점 찍은 부분이 정확하게 소수점이 찍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한다면 자, 요 1위 자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요 수식에서 요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숫자가 하나 올라가고요. 이 뒤에는 3인데 반올림을 하면 날아갈 숫자예요. 숫자 하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5 더하기 그러면 7이니까 2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요 계산식의 1의 자리는 자,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계산은요. 95%를 10% 빼기 0.5%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975의 10% 497.5가 10%겠죠? 1%는 49.75예요. 그러면 0.5%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4.8 얼마 정도가 0.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자리만 계산을 할 겁니다. 밑에서 하나 더 빼니까 숫자가 하나 내려가서 4겠죠? 그럼 6. 자, 그리고 하나 내려갔으니까 여기도 2.6.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얘네도 반올림을 하게 되면 1의 자리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빼줬을 때 2에서 3 빼면 1의 자리 숫자가 9가 나오니까 4번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다만 얘네는 숫자가 달라지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곱셈식 하나 계산하는 거 어림산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게 두 개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림산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애들 가지고 또 뭐 비율을 구하거나 이렇게 차를 구하는 문제들은 선택지를 봤을 때 적당히 계산해야 될 때 있죠. 적당히 계산해도 될 때만 풀이하는 거고 정확하게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 때는 안 풀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한다면 한다라는 거 소개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림산으로 제가 대충 구하는 거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어림산으로 구하니까 답을 잘못 고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한번 풀어보깁시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적당히 틀려도 되니까 어림산하는 방식만 공부할 거니까 적당히 그냥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5천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226만큼 뺐는데요. 226이라고 하면 거의 1%가 52니까 4% 하면은 200 정도고 그럼 4.4% 정도 4.4% 정도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4.4% 정도 커지면 돼요. 자, 얘의 4.4%라고 하면 거의 한 5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1, 2.6.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적당히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자, 얼마가 나옵니까? 자, 5천이니까 퍼센트 지워주고 50 곱한다고 생각하면 630으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건요. 자, 얘도 똑같이 가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숫자를 5천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요. 25만큼 커졌죠? 그러면 거의 0.5% 정도 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0.5% 정도 커지면 그냥 거의 이렇게 95.5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퍼센트 지우고 얘도 50을 곱해주면 자, 50 곱하기 9.5죠. 자, 그래서 계산이 좀 바로 안 되는데 4, 9, 5, 45, 5, 7, 5, 7.5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뭐 계산한 바로는 얘도 뭐 굳이 반올림을 하면 이렇게 4, 7, 8 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차이를 구해보면 아까랑은 분명히 다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정도로 계산을 해도 오차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계산을 했지만 뭐 틀리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안 푸는 것도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정확하게 이리자리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풀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결국엔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6번이에요. 자료를 보고 한국의 2020년도의 내국세 부담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느끼는 건 선택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적당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내국세 부담률이 수식에 나와 있다는 건 웬만하면 한 번에 안 구해지는 거죠. 자, 내국세 부담률은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GDP분의 1 곱하기 내국세 수입이에요. 자, 근데 이 GDP분의 1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 바로 위에 조세 부담률에서 조세 부담률을 여러분들 조세 수입으로 나누면 이게 GDP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식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뭐냐면 조세 수입분의 조세 부담률이고요. 곱하기 내국세 수입이 돼요. 자, 2020년도라고 했으니까요. 숫자를 그대로 좀 하나씩 골라오면 조세 부담률, 그 다음에 조세 수입, 내국세 수입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54.3분의 168.8 곱하기
17.8%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좀 지우고 윗공간에다가 좀 여유 있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숫자를 한번 적당히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4분의 1이라는 수가요, 0.25라는 거. 두 번째는 6분의 1이라는 수는 0.16666이다라는 거. 자, 요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 자, 이 숫자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각각 지금 오른쪽 계산식에 나온 숫자들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냐면, 자, 어차피 우리가 이거 계산 간단하게 하려고 분모랑 분자를 좀 이렇게 내려주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위에다 씁니다. 250분의 166.6666 이렇게 바꿨다고 치고, 그 다음에 17.8만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 얘가 1000을 4로 나눈 숫자 분의 1000을 6으로 나눈 숫자 곱하기 17.8%. 자, 이겁니다. 17.8%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8%보다 조금 작은 숫자야 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요? 4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3분의 2가 돼요. 3분의 2 곱하기 18%보다 좀 작은 숫자니까 12%보다 조금 작은 애가 답이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분수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분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건 저희가 진도상으로 다음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해당 문제에서는 그래도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풀기 쉬운 문제여서 여러분들 미리 예습하는 느낌으로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풀어볼게요. 자, 2015년 남성 인구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성비는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인구라고 하니까, 남성이 101.6명이고, 여성이 100명이라면, 자, 전체 인구는 둘을 더한 값이니까 201.6이겠죠. 자, 그래서 전체 인구 4,869만 2,062명 곱하기 전체 인구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자, 소수점 안 찍어도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적당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계산을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애를요, 굳이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2016분의 이렇게, 그리고 2016분의 8, 뭐 이렇게 계산하면 숫자를 좀 간단하게 바꿔서 왼쪽 건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고, 오른쪽 것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거 2분의 1로 계산을 하면요, 2, 4, 3, 4, 6, 0, 3, 1. 자, 이게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고, 자,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요 값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어림산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적당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8이니까요. 거의 0.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4%를 계산한다는 느낌으로.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즉 여기만 보면 48692062 곱하기 0.4%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 계산을 또 너무 열심히 할 필요까지 없겠죠? 자, 얘를 적당히 제가 5천만보다 좀 작은 숫자라고 이렇게 치고 0.4%를 먼저 계산을 하면, 자, 1%가 50만이니까 자, 5만, 20만 정도 되네요. 20만도 안 되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20만도 안 되는 숫자를 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20만도 안 되는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2, 4, 5, 4, 6 땡땡땡보다 좀 작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숫자열로 우리가 2번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골라도 돼요. 자,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8번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안 풀어도 괜찮은 유형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풀이를 해볼게요. 자, 고령 생산 인구가 가장 많은 해와 가장 적은 해. 고령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해는 2021년, 가장 적은 해는 2016년입니다. 이때 고령 경제활동 인구의 차이를 물어보네요. 자, 고령 경제활동 인구는요. 이 분모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를 이렇게 넘긴다는 느낌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곱하기 생산 가능 인구라서 고령 경제활동 인구는 고령 생산 가능 인구. 2021년은 여기에다가 단위는 생략할게요. 경제활동 참가율 67.8%를 이렇게 곱한 값이고요. 2016년은 5032에다가 자 62.6%를 이렇게 곱한 값이네요. 각각 구에서 차를 구하는 문제. 자, 요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는 안 풀어도 좋다고 했었죠.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선택지에 있는 숫자도 세 번째 자리 숫자까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오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릿수 조정을 해서 67.39 곱하기 67.8 자, 50.32 곱하기 62.6 할게요. 퍼센트는 100분의 1인데 그 100분의 1을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어때요? 숫자 사이즈가 비슷하죠. 숫자 사이즈가 비슷할 때는 같은 비율로 더하고 빼면 비슷한 숫자가 더해지고 빼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자,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는 느낌으로 제가 그냥 70, 2.2 정도 올라갔죠? 2.2보다 조금 작게 작아지면 돼요. 65.2 이렇게. 기왕이면 소수점도 좀 지우는 게 좋겠죠? 자, 2.2만큼 올랐고 2.19만큼 뺐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자, 4564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건요. 자, 얘를 50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내려주면 오른쪽 건 올려요. 그래서 5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0.32만큼 작아졌으니까 오른쪽에는 0.32보다는 좀 더 큰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0.4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이 훨씬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저는 두 개의 차가 1414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정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의 계산이 나왔는데 하지만 계산 연습이 많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까지는 설명하고 이런 유형은 연습용으로만 많이 풀어보면 된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지만 실전에서도 쉽게 나왔을 때 풀고 정말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어렵다라는 걸 또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자, 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어림 계산도 어림 계산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학교당 학급수 이런 거 있죠? 자, 여기는 학교당 학급수라는 거는 학교 수분의 학급수를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왼쪽에 학교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전체 학급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자료에 나와 있는 값들을 곱해주면 자, 이렇게 곱해주면 전체 학급수 여기다가 얘까지 같이 곱하면 전체 수업 시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전체 학생 수 이렇게 곱하면 전체 교원 수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풀이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A.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총 학생 수. 자, 학생 수니까요. 자, 전체 학교 수.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수에다가
학교당 학급수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학급수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급당 학생 수 32까지 곱해주면 이게 자, 초등학교의 총 학생 수죠. 자,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자, 이거 한번 체크했으면 숫자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60 곱하기 33 곱하기 32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 둘의 차이랑 아래 두 개의 차이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요. 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기도 한데 어느 쪽에 더 가깝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뒤에 곱해지는 값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차이 나봤자 한 10%, 20% 정도 차이인데 자, 초등학교가 요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너무나 압도적이죠. 이게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냥 얘가 너무나 크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당연히 아래 두 개의 차이보다 크겠지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이걸 일일이 계산하라고 문제를 낸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어봐라고 낸 거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정리해서 실제로 큰 걸 확인하는 식으로 풀이하기보다는 숫자의 크기나 비율에 대한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요런 차이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보면요. 결국 중학교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중학교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 보세요. 각각의 숫자가 10%좀 안 되는 차이, 10%좀 안 되는 차이. 여기는 7분의 1이니까 한 14% 정도 차이예요. 이렇게 차이가 누적이 되면 중학교랑 고등학교는요.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세 개 숫자를 다 더해 봐요. 34죠. 그러니까 대충 한 34%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비율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위쪽으로 한번 볼까요? 위로는 10%안 되는 차이. 자, 위로 20% 정도의 차이. 20%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자, 얘는 그러니까 작은 쪽으로는 비율이 10% 작고 20% 작은데 큰 쪽으로는 거의 200% 이상 큰 상태거든요. 아, 100%죠. 2배니까. 그래서 얘네도 10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생각하면은 요 갭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숫자를 더했을 때 한 70% 되죠. 실제로 70%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오차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해 보시면 비율 차이가 아까 보셨죠? 요 갭이 지금 숫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는 애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런 식으로 해서 맞다라고 확인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A의 내용은 일단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선택지 보면서 C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좀 쉬운 거부터 할까요? 자, 우리 얘가 좀 쉬워 보이죠? 항상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좀 쉬워 보이는 선택지 위주로 좀 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D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원당 주간 수업 시수는? 자, 그러면 전체 수업, 자, 교원당 전체, 주간 수업 시수니까요. 자, 요거 두 개. 자, 얘는 학급수분의 주간 수업 시수입니다. 자, 요쪽은 자, 학급수분의 자, 교원수고요. 자, 그래서 교원당 주간 수업 시수를 계산하려면 얘를 자, 셈으로 나눠주는 느낌으로 풀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등학교는 35 나누기 2.1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7시간 이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여기는 34 더하기 1.7이니까 자, 5.7 되네요.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D의 내용 맞다라고 확인하게 돼서 더 확인할 필요 없이 4번이 답으로 골라지네요. 자, 잘 고르셨습니다.
30번 해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애의 전년 대비 참여율의 증가율 물어보네요.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애는 여러분들 이 위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뭐 A라고 하고 밑에 나열되는 숫자를 B라고 했을 때 A분의 B가 가장 큰 애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일단 예상을 하냐면 A분의 B라는 게,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분모가 올라가는 것보다 분자가 올라가는 게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분모가 많이 올라가 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10% 정도 올라간다고 쳐도, 자, 분자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같은 기간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가더라도 훨씬 작은 숫자, 초기 값이 훨씬 작았던 B가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가는 거라서 A분의 B의 비율이 가장 큰 애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숫자들에서는 우측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자, 이때는 2015년이라는 거 확인 가능해요. 자, 2015년은 615, 642분의 73261 요거니까 비율로는 한 12%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자, 그 전년도는 한 10%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해가 2015년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때 그 참여율의 증가율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615, 642 그리고 74 73261. 자, 얘가 2015년의 참여율이고 그 다음에 2014년의 참여율은, 자, 숫자가 너무 크면 쓰기도 불편하죠? 자, 얘를 말해요. 이거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라서 계산을 굳이 한다면 이걸 한번 이렇게 나누면 돼요, 또. 그래서 그냥 바로 나눠주면은,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1,000원이었던 게 1,300원이 됐을 때 증가율은 30%죠. 하지만 이걸 그냥 나눗셈을 해버리면, 자, 1.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1 빼주면 0.3이고 그게 30%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겁니다. 자, 그냥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가 1.3이면 30% 증가구나라고 이렇게 계산하듯이 우리가 얘네를 그냥 나눠 본 다음에 증가율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차를 구하는 건 좀 힘드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걸 계산하면요. 615 642분의 73261 역수를 취해서 곱하는 꼴이니까 61445분의 602404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 때는 이런 어림 계산을 2번 해서 또 비율 계산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 풀어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렸고, 실전에서 만약에 푼다고 그랬으면 유효 숫자 설정해서 어차피 자리 숫자 똑같으니까 숫자 3개씩만 이렇게 남겨놓고 풀이할 거예요. 자, 615, 732, 614, 602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시면요. 좀 분모에 있는 걸 쉽게 날리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614가 되면 그냥 지워지죠. 그러니까 얘가 2%더 오르면 이게 그냥 날아가요. 분모가 2% 오르면 분자도 2% 아니, 분자가 2%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분모도 2% 같이 올라가 주거나 분자에 해당하는 얘가 2% 다시 작아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615분의, 자, 732가 2% 작아지면 여러분들 14 정도 작아지는 거니까 7을 8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얘네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더하기 615분의, 자, 103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1 뺀다고 했으니까 얘가 날아가는 거고 증가율은 얘가 답이겠죠. 자, 그러면 615분의 103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600분의
15만큼 작아졌으니까 2. 몇 퍼센트 작아져서 얘도 2. 몇 퍼센트 작아지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느낌이라서 그냥 여러분들 요게 6분의 1, 아까 6분의 1 뭐라고 했나요? 16.6666%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전에서는 제가 중간에 이 과정에 있는 숫자들 다 배제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이를 했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아무리 숫자가 복잡해도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구한다라는 것도 잘 참고해 두시되요. 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풀어도 괜찮다. 다만 연습용으로는 우리가 풀어보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챕터 NCS의 계산에 대해서 저희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NCS의 계산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리 능력에서도 있고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능력에서도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림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어림산을 하는지 같이 공부해 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리 능력 자료 해석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계산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차근차근 진도에 따라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어림 계산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 음, 여러 가지 계산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될 테니까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 저희 교재 뒤에 얘네 계산 연습 자료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저를 믿고 2달에서 3달 정도만 조금씩 NCS 공부할 때마다 계산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하면 확실히 계산에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